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원 아래 무난하게 지난주에 1000명 구독자를 돌파한 고양신문 주간 뉴스체크 유경종 기자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다가와서 저도 고양신문 고양파 구독자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분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분의 인격과 교양이 아주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네, 107만 고양시민의 필수 교양 유튜브 채널 고양신문 주간 뉴스체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고양신문에 실린 44개의 크고 작은 기사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딱 4개만 좀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한예종 유치 송파가 지고 고양이 과연 뜰까? 캠퍼스 이전 추진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놓고 지자체 간의 경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이재준 시장 취임 2주년을 맞이해서 고양신문이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네, 임기 절반입니다. 전반기를 저희가 좀 평가해보고 또 남은 후반기 임기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고양시 공무원 노조 구석현 위원장이 배임 횡령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네, 출범 2주년을 맞은 고양시 공무원 노조 수장에 대한 여러가지 잡음,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한강변에서 폭발물이 터진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안전대책이 무척 시급합니다. 네, 김포대교 부근에서 터진 그 폭발물 제가 직접 현장에 한번 점검을 나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고양신문 이성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네, 오늘 날씨는 흐린데 오늘 아주 화사한 옷을 입으셨네요. 화면빨 잘 받으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주 일면 기사입니다. 서울 석관동에 그 본 캠퍼스가 있었던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이라고 부르죠. 한예종이 이 10년 전부터 캠퍼스 이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리하고 있는 데가 그 의릉이라고 조선 왕릉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들어가면서 캠퍼스를 이전한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에 3군데로 흩어져 있는 캠퍼스를 합쳐서 하나의 새로운 큰 캠퍼스를 짓겠다라는 게 10년 전부터의 한예종의 구상이었습니다. 고양신문 일면 기사 제목이 한예종 유치 송파가 지고 고양이 뜬다. 야, 이거 상당히 솔깃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부동산 뉴스 같은 그런 제목이 지금 떴는데요. 첫 번째로 송파구가 왜 가장 유력한 후보지였나, 그리고 이번에 무슨 변수가 생긴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송파, 과천 이렇게가 사실 라이벌이었는데 네네. 과천보다는 송파가 훨씬 유력하다고 볼 수 있었죠. 네네. 인서울이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유는 서울에 있는 학교일수록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교직원들 그리고 학생들이 서울에 남아있길 바랬어요. 그 중에서도 송파가 올림픽 선수촌, 올림픽 공원 근처에 부지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가장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께서 그린벨트를 풀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캠퍼스를 지으려면 그린벨트를 푸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획이 추진됐던 것인데 그린벨트 풀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캠퍼스 이전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거다.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과천도 사실상 2가지 후보지를 내세우고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선바이역 경마장 근처고요. 또 하나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옆에 인재개발원인데 2개 다 그린벨트 지역인데 거기도 풀리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양시가 지금 굉장히 분위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게 이번 기사의 어떤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가장 유력했던 후보지가 그린벨트라는 난관에 부딪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양시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느냐라고 해석이 가능한 것 같은데, 고양시는 그동안 어떤 조건 또 어떤 장점을 내세워서 이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었고, 또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약점도 있을 텐데 자, 어떤 점인지 말씀 좀. 먼저 약점을 말씀드리면 약점 먼저. 아까 말씀드린 이유예요. 학교에서 자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교직원들, 학생, 추가로 학부모까지 한테도 물어봤는데 어디가 제일 좋냐? 송파가 제일 좋다. 압도적으로 나왔거든요. 서울, 강남. 교통 여건이 멀어지고 그 수도권 외곽으로 빠질수록 선호도는 낮아지는 게 당연한. 학교 이상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또 자기들 생활하기도 불편하지 않느냐. 예술 인프라가 당연히 서울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려가 됐겠죠. 그럼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양시도 뭔가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양시는 지금 학교 부지로 지정해 놓은 곳이 장안 공공주택지구인데 청년 스마트 타운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킨텍스 IC 인근으로 이제 학교 부지를 잡아놨는데
그 부지를 한해종에 조성 원가로 주겠다, 네. 싸게 주겠다. 일단 부지 문제는 해결. 예. 거기다가 거기 이제 청년 행복주택도 들어오는데 그 행복주택의 일부를 기숙사로 제공하겠다. 예, 학생들도 싸게 입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 메리트를 준 거네요. 예,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고요. 이 조건은 사실 예전부터 내걸었던 조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용역을 그래서 다시 또 시작한다 그러는데 사실 예전에도 용역을 했다. 예. 그런 이야기 저희가 몇 번 들었는데 이번 용역은 어떤 게 틀린 건지. 예, 한해종이 계속 이제 뭐 옛날부터 10년 전부터.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서울 우릉 쪽에서 또 자치 용역도 많이 했어요. 네네. 그랬는데 이번 용역은 좀 다릅니다. 이번 그 한해종은 교육부가 아니고 문체부 소속이거든요. 네. 근데 문체부가 하는 용역이에요. 아, 그러면은 요 사업 주체가 예. 가장 실효적인 용역이다 봐야 되겠네. 문체부가 이제 어디로 옮길지 결정하는 기관인데 문체부에서 용역하니까 이 용역이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전 용역은 지나간 것이라고 치고 이번 용역이 중요한데 예. 이번 용역에 보니까는 후보자들이 늘었어요. 네. 원래 이제 한해종 뭐 작년까지만 해도 후보지가 5곳 정도가 됐었는데 예상이 됐었는데 네네. 올해 문체부에서 곧 합니다. 그다음에 그 용역도 올해 내에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그 용역에는 지역이 2개가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총 7개 지역이 추가됐는데 그 중에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한 곳 있습니다. 네. 바로 서울 종로 세운상가예요. 네. 갑자기 여기가 우리도 저기 유치하겠다. 그러니까 도시재생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 거죠? 맞습니다. 예, 세운상가 다시 이제 리모델링하고 허물고 다시 리모델링 이제 하잖아요. 네. 그쪽 부분을 한해종으로 유치하겠다. 네. 굉장히 솔깃하잖아요. 자, 일면 기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유력했던 한해종 유치에 유력했던 송파구가 그린벨트라는 난관에 부딪혔다. 그래서 고양시의 가능성이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또 새로운 후보지도 지금 부상하고 있다. 네, 다크호스가 있다. 네, 우리 이번 용역 결과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재준 시장이 취임 2년, 그러니까는 지금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기 시정을 좀 저희가 짚어보고 또 남은 후반기 그 계획을 들어보기 위해서 고양신문이 이재준 시장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해서 이번 고양신문에 자세하게 게재를 했습니다. 자, 좀 저희가 짚어볼 만한 그런 몇 가지 이성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재준 시장은 그 코로나에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 이런 거를 상당히 좀 보람있게 스스로 자평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산 테크노밸리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라는 데 의미를 뒀거든요. 시동을 건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내용이 좀 채워져야 되는데 자, 그거에 관련돼서 좀 뭐 의미 있는 언급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난 뉴스체크에서 네. 나오다시피 암센터랑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암센터의 일부 산하기관 또는 신설기관이 테크노밸리로 이전한다. 네. 신설된다.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와 관련해서 암센터와의 협의는 사실상 확정됐다. 아. 끝났다. 이렇게 딱 단언해서 말씀하셨어요. 지난번보다 좀 더 진전된 이야기네요. 자, 네. 그러면 어떤 기관 들어오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세요. 네, 암 빅데이터 센터 이게 네. 제일 처음에 나왔던 얘기고요. 이거는 원래 있는 기관을 이전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거기에 항암 의료센터, 네. 예, 요거 신설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국제평화의료 교육센터, 네. 이것도 신설됩니다. 네. 근데 이재준 시장님이 특히나 여기 국제평화의료 교육센터 여기를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고양시가 이 센터를 위해 건물까지 지어주겠다라는 굉장히 적극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 건물 지어준다는 얘기는 기사에는 안 넣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기사화하기는 조금 애매해서 기사화하진 않았는데 네. 그만큼 적극적이다 고양시가. 네,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 테크노밸리를 평화의료 바이오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라는 구상에 그 힘을 좀 실은 그런 언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확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암센터 내부하고는 협의가 끝났는데 아직 기재부가 돈줄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 단계를 남겨놓고 예, 있다. 근데 이번 내년 본해산, 그러니까 올해 그 본해산에 이게 들어가면 된다. 그 확정이다. 단계까지.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좀 속도감 있게 다음에 그 복합 환승센터 요 네. 이야기도 뭐 언급이 있었다고요? 네, 복합 환승센터는 킨텍스역, 네. 킨텍스 GTX역 복합 환승센터가 무산됐었는데 이거 그래도 어떻게든 하는 겁니까? 물어봤을 때 복합 환승센터에 준하는 네. 네, 복합 환승센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시설을 어떻게든 만들어내겠다라고 의지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겠냐?
지하 공간을 활용하겠다. 지상으로는 힘드니까 지하가 굉장히 넓다. 그쪽이 제1전 시장, 2전 시장 그 사이를 활용하겠다. 네. 그리고 9월 달까지 국토부 공모 사업에 도전하겠다? 안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내겠다. 네, GTX 킨텍스요 복합 환승센터 물 건너간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예. 자, 그리고 LH와 상생협약, 이것도 이재준 시장이 좀 이렇게 이끌어낸 약간 의미 있는 그런 성과였다고 평가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협약이라 그러지만 LH를 압박해서 고양시에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좀 공공성, 우리 고양시에 뭔가 이익을 환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약속을 좀 받아낸 그런 네. 거거든요. 예. 네, 그렇죠. 문서로 명문화해서 받아낸 거죠, 어떻게든. 네네. 네, 물론 좀 애매한 이제 표현들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시설이라든가 그 주변 편의시설들을 LH가 적극 협력한다 그런 내용인데 특히 이번에 의미 있는 얘기를 하신 게 LH의 개발 이익금을 고양 지역에 최대한 재투자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데 특히나 창릉 신도시의 개발의 이익금 그 부분을 고양선 추가 연장에 활용해야 된다. 네.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그 창릉 신도시 LH가 개발 이익을 많이 가져갈 텐데 고양선 추가 연장까지도 LH가 해줘야 된다. 책임져라. 네, 같이. 책임져라. 이렇게 말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좀 본인 스스로도 아쉬움을 표한 부분은 전반기 시정에서 덕양과 일산의 어떤 좀 갈등이 심해졌다. 창릉 상기 신도시로 이게 덕양 챙기기 아니냐. 그래서 일산 주민들의 약간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심화된 거 저희도 많이 느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요. 네, 그 지역 갈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죠. 좀 이제 네.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질문을 던진 거네요. 예. 예. 창릉 신도시 이제 그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창릉 신도시가 이슈였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고양시청 신청사가 이슈였잖아요. 네네. 그게 어디로 옮겨가느냐. 결국 이제 이것도 덕양에 남기 때문에 이게 덕양 챙기기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생각해보자. 일산에 있는 테크노밸리, 영상방송밸리, CJ 라이브시티 이런 개발 호재는 그쪽에 훨씬 많다. 그러니까 덕양 챙기기, 덕양 시장이라는 표현 그거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네. 자, 이재준 시장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자족 도시의 계획, 과연 이런 것들이 정말 실질적인 어떤 일자리와 지역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우리 후반기 시정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무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2년 전에 만들어졌죠. 고양시 공무원 노조. 자, 그런데 최근 구석현 위원장의 다양한 의혹들이 불거졌습니다. 먼저 이성우 기자님, 공무원 노조 이게 언제 만들어진 단체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2018년에 공무원 노조가 출범했는데 고양시 공무원 노조가요. 네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는 가장 늦게 출범했어요. 그래서 네. 기대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죠. 자, 이 구석현 씨가 어쨌든 이 공무원 노조 출범의 핵심 인물이었던 건 분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출범할 때 구심력을 가지고 가장 열렬하게 이제 출범을 시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이 이제 된 것이죠. 자, 근데 이번에 드러난 노조위원장의 부적절한 행태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간단히 뭐가 있는지 예, 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좀 중요한 것만 빼서 보면은 작년 1년 동안 그 위원장이 노조비로 받은 초과 근무 수당을 보니까 공무원 노조 간부 12명 전체가 받은 초과 근무 수당이 1,400만 원 정도인데 그 중에 위원장이 1,000만 원을 가져갔어요. 네, 이게 무슨 어떤 검증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되는. 예, 뭐 이제 초과 근무에 대한 것이 지문 인식도로 안 하고 일지 수기로 써서 수기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사실 8급 직급인데 6급 직급으로 받기도 하고. 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러니까 다른 간부들은 한 달에 한 3, 4만 원 챙겨갔거든요. 네.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은 한 달에 80만 원 정도씩 챙겨갔어요. 자, 이게 가장 큰 것 같고 또 다른 것들은 뭐 그다음에 이제 노조에 공용 차량이 딱 한 대 있어요. 네. 렌트해서 쓰는 차량인데 보통은 이제 뭐 카니발 정도의 승합차를 보통 쓰잖아요. 짐도 많이 그렇죠. 날라야 되고. 네. 근데 이분은 말리부를 이제 승용차죠. 일반 세단 승용차 말리부를 이제 쓰셨는데 이분이 그냥 키를 본인이 그냥 가지고 다니고 개인 용도 출퇴근용으로 썼다. 주유도 보니까 주말에 거의 했다고. 네.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네, 뭐 여행용으로 쓰신 거 같기도 하고요. 고양시 공무원 노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특권을 본인이 그냥 독식했다. 이분이 또 해명이 재밌는데 네. 본인 차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차키 반납했고 문제가 생기니까 나도 이제 차 샀다. 이렇게 해명한 게 더 이제 좀 황당한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이 차를 개인용으로 썼다라고 시인한
됐어요. 네. 그 외에도 무슨 상급 조직의 그런 선거 운동에 본인이 뛰어들었는데 그런 걸 개인 돈으로 써야 되는데 노조비로 쓰고 예. 뭐 여러 가지 그런 행태들이 좀 이번에 지적이 됐는데요. 자, 앞으로 공무원 노조 이거 어떻게 될지 좀 근데 전망해 주세요. 요걸 좀 찝어주고 싶은데 네. 공무원 노조 자체가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네. 공무원 노조 위원장만 문제였다. 개인의 비리. 예, 개인의 비리였기 때문에 예, 고양시 공무원 노조를 싸잡아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네네. 싸잡아 비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가 한 1,700명 정도 또 된다고 합니다. 그 노조원들은 생각보다 차분하다. 뭐 탈퇴 분위기가 러시가 이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태가 고양시 공무원 노조가 좀 더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열흘 전인가 그 고양시 한강하고 김포대교 하단에서 정체불명의 폭발물이 터져서 그 낚시를 하러 갔던 70대의 주민이 중상을 입는 그런 깜짝 놀랄 사고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네, 폭발 사고가 난 지점은 현재 그 한강 고양지구 그 생태공원 조성 공사를 하는 그런 구역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현장 소장님과 동행해서 그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현장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사진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입로 입구는 그 볼라드가 새로 만들어졌고요. 출입금지 푯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차를 타고 이제 한 2km 정도 안쪽 공사 현장을 지나서 들어가니까 네, 사진에 있는 여기가 바로 그 사고 지점인데요.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쳐놨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 낚시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금한다라는 이런 현수막도 옆에 붙어 있고요. 네, 그런데 이게 그 어떤 감시 인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고양시 한강하고 민간인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지역에서 불법 낚시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고양시에 그 행주 나루터를 중심으로 어업을 하는 행주 어부들이 있거든요. 예, 이분들도 요 사고 지점 주변에서 망을 친다거나 주변에 접근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터진 이 폭발물 종류가 뭔지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 군에서 잔해를 수거해서 종류를 분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게 군사분 개선, 그러니까 이 전방 지역에서 밀물을 타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온 지뢰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측에 근거가 있는데 이 행주 어부들에 따르면요, 그 여러분들 탈북 단체들이 강화대교에서 북쪽으로 그 쌀이 든 페트병을 이렇게 던지는 거 TV에서 많이 보셨죠? 북으로 넘어가라고 던진 그 페트병이 한강하고 이 행주나루 인근에서도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목함지뢰와 같은 것이 그 전방 지역에서 이렇게 떠내려와서 여기까지 서해 밀물을 타고 올라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죠.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이 고양시 한강하고 일대가 경기도, 고양시 그리고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라는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 몇 년이 지나면 이 근처가 그 접근성이 아주 좋은 그런 수변 공원으로 탈바꿈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가서 이 공원을 즐길 텐데요. 만일 이번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정말 많은 인명사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 보시면 저 맨 왼쪽에 그 김포대교 하단, 저쪽이 지금 고양시의 생태보고인 장항습지고요. 그 위쪽으로 김포대교에서부터 행주대교 사이, 여기가 한강하구 그 생태공원을 지금 공사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그 빨간색 이번에 폭발 지점이 있고, 그 위쪽으로는 행주대교 위에 그 행주산선 역사공원, 그리고 방화대교 위쪽은 대덕 생태공원입니다. 자, 이 모든 구간이 관광벨트 사업, 또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한강하고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에 따른 어떤 시민들의 안전 대책 정밀하게 앞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준비한 고양신문 주간 뉴스체크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도 잠잠해질 기세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무더위와 장마가 번갈아 가면서 아무래도 생활하기에 조금 이렇게 불편한 그런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은 좀 뽀송뽀송하게 주변 분들과 좀 희망적인 이야기 서로 나누시면서 또 고양신문도 즐겨보시고, 그리고 고양신문 뉴스체크도 주변 분에게 권하시면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